실제 영상, 손흥민 100호 골 미쳤다. 역대급 대기록 달성 환상골에 BBC 전담 영국 앵커 중계하다 5초간 말 못하고 난리 난 상황. 부진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통산 100호 골을 넣은 손흥민, 토트넘, 이 득점왕의 압박감을 이겨내고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했다. 손흥민은 10일 한국 시간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와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은 환상적이었다. 득점왕을 차지한 것은 나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준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고 돌이켰다. 이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손이는 득점왕이라며 나에게 또 다른 엄청난 활약을 기대했다. 하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 더 많은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23골을 넣어 무함마드 살라흐와 함께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올 시즌 득점 페이스가 확 죽었다. 전반기에는 리그 3골을 넣는데 그쳤다. 후반기 들어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7골을 기록 중이다. 지난 주말 브라이턴과 경기에서 넣은 7호 골은 그의 EPL 통산 100호 골이기도 하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 오른 고지다. 손흥민은 약해진 득점력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변명하자면 많은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며 변명하는 타입이 라면서 내가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난 압박감을 좋아하는 아직 완벽하지 못한 선수다. 아직 발전할 수 있다. 면서 마지막 리그 8경기는 나와 팀에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라이턴전에서 골을 넣은 것처럼 여전히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고 더 나은 플레이를 펼치고 싶으며 득점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방법으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16승 5무부 패로 리그 5위, 승점 53의 자리에 있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출전권이 주어지는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점 56와 격차는 승점 3이다. 6위와 격차는 승점 6으로 벌어졌다. 에스턴 빌라, 승점 47가 브라이턴, 승점 46을 제치고 6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EPL에서 100골을 달성한 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점 3점을 얻은 것이라며 브라이턴은 순위표에서 우리 바로 아래에 있는 팀이다. 브라이턴전 승리의 의미는 크다고 강조했다. 2. 토트넘 날벼락 최대 656억 알리 이적료 한 푼도 못 받을 지경. 토트넘 호스퍼가 한때 천재 델레 알리 이적료를 한 푼도 못 받을 상황에 처했다. 영국 매체 토피웹은 11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에버턴으로부터 알리 이적료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도했다. 1996년생 알리는 한때 토트넘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다. 2015-16 시즌 알리는 만 19세 어린 나이에 리그 10골 9도움을 기록했고 다음 시즌엔 18골 9도움을 기록하며 제2위 램파드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당시 알리는 토트넘에서 크리스티안 에릭센, 손흥민, 해리 케인과 함께 일명 데스크 라인이라 불리며 유럽 최고의 공격진의 일원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알리의 전성기는 빠르게 끝나버렸다. 시간이 갈수록 공격 포인트와 출전 시간이 줄어든 알리는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며 지난해 1월 에버턴으로 이적했다. 이때 토트넘은 이적료 없이 알리를 에버턴으로 보냈다. 대신 알리의 경기 출전 횟수에 따라 이적료를 받기로 에버턴과 합의했다. 매체는 토트넘은 알리가 에버턴에서 20경기 이상 출전하면 1000만 파운드, 약 164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라며 모든 옵션들이 발동될 경우 알리 이적료는 최대 4천만 파운드, 약 656억 원까지 오른다. 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토트넘은 알리가 에버턴으로 떠난 이후 단 13경기만 나오면서 이적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에버턴으로 돌아온 알리는 현재 선수단에 등록돼 있지 않아 2022-23 시즌 동안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라며 토트넘이 이번 시즌 내에 알리 이적료를 받는 건 불가능함을 알렸다. 에버턴으로 이적한 이후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알리는 2022-23 시즌을 앞두고 튀르키예 클럽 베시크타시로 임대 이적했지만 세뇰 귀네슈 감독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면서 전력의 판정을 받았다. 최근엔 근육 파열 부상으로 시즌 아웃을 당하자 베시크타시는 알리를 영국으로 돌려보냈다. 튀르키예에서 부활에 실패한 알리는 귀국 후 히피크랙으로 알려진 이산화질소를 흡입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팬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알리가 최근 수년 동안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면서 다음 시즌 에버턴에 남아있을 확률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토트넘이 알리 이적료를 받을 가능성도 함께 낮아지고 있다. 3. 이강인 괴롭히던 발베르데, 결국 선수 폭행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위기. 경기장 밖에서 상대 선수를 폭행한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결국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11일, 한국 시각, 스페인 아스는 국가폭력방지위원회에서 다음 주 알렉스 바에나, 비아레알을 폭행한 발베르데 사건에 대해 분석할 것이라며 만약 부상이 경미할 경우 벌금이나 2에서 4경기 출전 정지 정도를 받을 수 있겠지만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부상을 했다면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출장 정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발베르데는 지난 9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이 2022에서 2023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8라운드 경기 중 비에나와 충돌했다. 경기 후 발베르데가 돌발 행동을 했다. 발베르데는 밖에서 기다린 후 구단 버스를 타려던 비에나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2대3 패배로 끝이 났다. 발베르데는 폭행 이유에 대해 바에나의 모욕 때문이라고 했다. 발베르데는 지난 1월 열린 코파 델레이 16강전에서 바에나에게 태어나지 않을 내 아이를 위해 울어라 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발베르데의 아내 역시 내가 임신할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나. 당시 나는 임신 5개월이 된 상황에서 유산 위험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든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아야 한다며 바에나를 비난했다. 그러자 바에나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개인 SNS를 통해 거짓말이라며 반박했다.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했다. 비에나는 지난 토요일 레알 마드리드전이 끝난 뒤 공격을 받았다. 그는 내가 가족의 고통을 바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며 불행을 이용하여 공격을 정당화했다. 폭행보다 더 아픈 거짓말이다. 우리 가족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 심지어 가족에게 죽음을 바라는 메시지까지 왔다. 고 덧붙였다. 바에나는 결국 발베르데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정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자. 내 유일한 목표는 구단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 구단도 나섰다. 비아레알은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비아레알이 바에나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팀버스로 가던 중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당한 바에나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비아레알은 어떠한 폭력 행위도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아레알은 바에나를 가격한 발베르데 처벌에 대한 강력 의지를 나타냈다. 비아레알은 발베르데가 바에나를 폭행한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베르데는 어떻게든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발베르데는 세계 정상급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지만 인성 문제, 특히 폭력성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우루과이 대표팀 일원으로 활약한 발베르데는 이강인, 마요르카에게 과격한 태클을 한 뒤 세리머니를 해 비판을 받았다. 스페인 라리가에서도 이강인을 향한 비신사적인 태클을 해 경고도 받은 바 있다.
발베르데는 최근 이런 리액션에 대해 결과가 좋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면 쉽지 않다. 그러면 화가 난다. 나는 풀타임을 뛰면서 승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매우 경쟁적인 선수다. 승리해야만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나를 화나게 한다. 고 말했다.